야, 경찰들 초과 근무 수당 못 준다. 이거 나라 망한 거죠. 왜 그러냐면요. 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조선 말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모군란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군인들 월급을 못 줘가지고 쌀로 주잖아 그 당시에는. 거기다 쌀에 모래를 섞어서 그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 모래 섞은 그 쌀을 다 민비가 처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거야. 똑같네. 지금이랑 똑같아. 이 외교 나가가지고 수백억씩 쓰는데 왜 경찰이 초과 근무가 중요하냐면 잘 한번 생각해봐요. 강력계 형사가 있어. 강력계 형사가 9시 출근해갖고 6시 땡치면 퇴근합니까? 범인이 막 앞에 지나가는데 자 퇴근해야 돼. 잠복 근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경찰의 초과 근무는 많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건희가 그 제2 부속실이 없다 보니까 김건희 혼자 단독 일정을 잡으면 경찰들이 가가지고 그 수행하잖아요. 네. 경호한다고. 네. 근데 경찰들 초과 근무하지 마 그러면 저건 뭐야? 진짜로 범인이 바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시간 땡 쳤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여기 이윤정님 말씀처럼 나 퇴근이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경찰의 사명감이 넘쳐. 그러면은 이 시간이 넘어갔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는 이제 무급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무슨 그러니까 경찰의 업무라는 게 우리가 일상의 용어로 초과 근무 수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경찰은 24시간 움직이는 조직이잖아요. 이게 뭐 구청처럼 6시 땡 하고 다 퇴근하고 누군가는 뭐 당직 서고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조직이 24시간 돌아가도록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과 근무 수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초과 근무 수당이라는 말을 쓰지만 원래 그렇게 그 하루에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는 일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그조차도 초과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지금 빵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그 수해가 나거나 대통령 그 일정 중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안 그러면은 그 어떤 집회가 생기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계획 없이 무작정 사람들을 투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진된 예산이 너무 많아져서 지금 2개월을 남겨두고 지금 예산이 빵꾸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경찰 업무의 특성 자체를 이해 못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여. 윤석열이 뭐라 그랬어요? 치안에 왜냐하면 그 뭐 묻지마 칼그림 사건 같은 게 많이 네. 났잖아요. 치안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말따 행따예요. 근데 이게 작년 보도거든요.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더니 경찰 수사 예산 34억 삭감. 저것만 삭감한 게 아니고요. 저게 이제 지금은 지방경찰과 뭐 전국경찰, 뭐 중앙경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산 삭감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뇌부들이 쓰는 특활비 같은 건 또 증액을 시켜줬어. 그러니까 윤희근 같은 애들은 돈을 쓰고 일선 경찰들은 지금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인데 초과 근무하지 마. 이게 무슨 그 피해는 전부 다 국민들이 보는 거죠. 경찰이 제때 출동하지 않고 돈이 없어서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 근데 지금까지 검찰 영화나 뭐 경찰이 나오는 드라마나 여러분들이 간접 체험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항상 경찰들은 차에서 대기하면서 빵 먹고 김밥 네. 먹고 불쌍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검찰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도 검찰 특활비 지난번에 청계산장에서 소고기 처먹는 애들 일선에서 일하는 검사도 아니고 검찰 헤드급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소고기 먹는 게 몇 천만 원씩 나오는 거잖아요. 아 씨발 또 욕 나오네. 근데 이번에 그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기면서도 간접 비용 다 끌었을 때 어땠습니까? 경찰 경비대에 간식비까지 끌어서 썼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었거든요. 똑같은 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밝혀졌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그 밑에 얼마나 더 뜯어먹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야 진짜 어처구니 없네요. 어떻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이렇게까지 가죠? 나라 망하고 있다니까. 결국 인력 충원도 안 되고 처우 개선도 안 되고 예산 확보도 안 되고 이게 나라 망하는 소리예요. 이모군란 일어난다. 좀 봐라 이제 좀 있으면은 15만 경찰들 들고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거냐. 대한민국은 금융 구조상 그 정부 공공기관인 한국은행에서 직접 돈을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돈 만들어내면 됩니다. 돈이 없어서가 못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중간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먼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 추경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그 논의가 됐다면 이런 문제는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상반기에 그 사회적 참사가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거기에 동원된 경찰 병력에 대한 인건비만 추산하더라도 대칭이 깨졌기 때문에 분명히 경찰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지금 경찰들을 돈을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서울에 있는 강력계 형사가요. 한 달에 초과 근무가 130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직장인들이 40시간이잖아요.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그거는 뭐 날밤 새기 그냥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40시간 기준으로 할 때 그러니까 한 달 209시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와, 그러니까 209시간이 보통 주 40시간 근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30시간이라 그러면은 절반 이상을 더 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윤석열이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R&D 예산 삭감하면서 성과가 없는 거 다 깎아버렸다 이거잖아요. 잠복 근무를 한다고 쳐봐요. 잠복 근무를 한 100시간 했어. 그 범인 하나 잡았어요. 잡은 날 딱 잡은 것 자체가 성과지만 어떤 사람은 잡으려다가 못 잡을 수 있잖아요.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과정에 이르는 빌드업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안과 재난에서는 성과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가 없죠. 단적으로 소방관 업무를 이야기를 들어봐요. 소방관이 그러니까 방제 업무를 열심히 해가지고 불이 안 났어. 불이 안 난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놀리면 불이 안 났기 때문에 예산 깎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원칙대로면 불이 안 났기 때문에 불이 안 난 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은 그게 아니죠. 원래 불이 안 나야 되는 거잖아.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초과 근무를 하고도 윗사람 눈치가 보여서 기록을 못하는 못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분들께서 진짜 초과금 뭐 초과금을 안 준다고 해서 진짜 5시에 나 퇴근할게 이러지 않으실 거라고요. 끝까지 초과근무할 텐데 그 초과근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없다라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모군란이 이태원 일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용산 이태원 이 일대고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 군대 이용하다가 민비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이거를 좀 김건희가 알았으면 좋겠네요. 똑같다.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소름. 근데 민비는 다른 나라 사람이 죽였잖아요. 이번에는 내 손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이보세요. 방송이 위험해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아니 때리더라도 내 손으로 때려야지. 너미 와서 때리는 건 싫다고. 아, 지금 이거죠. 사과하십시오. 그 말이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아무리 유튜브로 논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민비한테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사과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참. 내 손으로 탄핵하고 싶다. 예, 그렇죠. 예, 예. 동물농장에서도요. 암컷이 설치는 건 잘 없어요. 참. 아이고. 근데 이 와중에 윤석열이 참 신기한 게 임명 강행한 거 있잖아요. 김명수 임명 강행한 거 합참의장. 군대 서열로는 1위. 사실상의 서열로는 3위. 대통령 국방장관 밑에 있으니까. 재직 뭐야? 북한이 미사일 쏴도 골프 치러 가버리고 막 주식 거래하고 학폭 있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청문 보고서 패싱만 20번째입니다. 집권한 지 6개월 만에. 근데 있잖아요. 안보 공백을 핑계로 김명수를 임명을 했어. 근데 국정원장하고 1차장, 2차장은 동시에 자르는 건 또 뭐야. 앞뒤가 안 맞아 이 새끼야. 부끄러워 죽겠네. 진짜. 자기 무덤 자기가 파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 부끄러워서 그래. 여러분 갑자기 제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쌍욕을 하면은 막말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자체가 막말이에요. 인간 자체가 막말이라고. 국민이 그런 얘기도 못해요?
저런 짓 했던 거고 지금 윤석열 그 노란 봉투법 거부가 내일 있을 예정. 국무회의가 내일 있거든. 아, 이거 오늘 귀국했잖아요. 오늘 귀국하고 이제 하루 쉬고 이제 아니 일요일날 귀국했어요. 아, 그랬어요? 이번에 되게 조용히 왔어요. 온 나간다 말을 안 해.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들어올 때는 조용히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이번엔 조용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란 봉투법을 이제 내가 봤을 때 망설임도 없을 거예요. 저는 윤석열을 사이코패스라고 보는 이유가요. 사이코패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특징이 여러분들이 뭘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이 윤석열은 소시오패스예요, 사이코패스예요 하는데 사실 그거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심리학자 중에도 많이 드물고 경계선이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니야. 사이코패스 성향은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이코패스를 연구하던 학자가 머리 CT를 찍어보니까 자기가 사이코패스였다.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두뇌 앞에 소위 CT 같은 걸 엑스레이를 찍으면 여기가 비어 있는 거예요. 아, 뇌가 비었군요. 전두엽이라고 해서 전두엽에. 공감력을 네, 발휘하는 네, 곳인데. 네. 그래 보니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 성향은 남자는 전체 인구 중에서 3%, 여자는 1%쯤 되니까 대략 2%의 국민들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데 이 사이코패스가 발현되는 조건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으면. 특히 고무호수로. 어머스 어떡해.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그런 이상한 공감력이 없는 성향을 지낼 때 아까 말한 그 학자분 있죠. 제가 네, 이름을 네.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사람 부모님이 공감력을 키워주려고 어렸을 때부터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안 된 겁니다. 윤석열은 사이코패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그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지능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윤석열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지능이 따라주는 것 같지는 않다. 그 빨간색 레드 카펫이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는 그 인지 능력. 그거는 사이코패스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안 맞지 않을까. 아니 근데 뭐 그래도 뭐 머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서울대 나왔으니까 뭐 머리는 좋았을 수도 있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이것도 위에 달려 있다고 다 머리입니까? 아니 근데 그게? 그럴 수 있죠. 너무 술을 마셔가지고 알코올성 치매에 걸렸으면은 이제 뭐 그런 것도 다. 알코올성 치매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 실험설들 많이 하시는데 진지하게 좀 진실 좀 빨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어쩌다가 이 누군가를 비판할 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인이거나 국민의힘이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 진영 내에서 누군가를 비판을 간혹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특정 대상을 지칭하진 않아요. 직접 타격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직접 자신들을 비판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미안할 때 되게 많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게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면 나는 무심코 던져도 상대방은 되게 아프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일종의 공감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노란 봉투법 거부권 행사하는 게 노동을 안 해봐서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공감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새끼라고 하면 내가 파업 잘못해가지고 막 몇 억 원씩 개인당 한 10억, 20억 원씩 차압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 법적으로 풀릴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합법 파업 보장법이란 이름으로 노란 봉투법이 지금 민주당에서 통과가 됐으면 한 번쯤 대가리라는 게 있으면 노동자라고 하는 게 윤석열이가 한 자리에서 막 소고기 막 1,000만 원어치 사 먹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노동자 분들이라고 하는 게 한 달 끽 벌어서 한 200~300만 원 버시는 분들이세요. 여기에 애들 학자금 쓰고 생활비 쓰고 나면 저축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동자라고 하는 입장이라는 게 뭐예요? 노동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파업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또 노조가 또 그런 것도 안 해. 어떤 경우는 월급 올려달라는 투쟁보다 뭐랄까 약간 정치적 투쟁을 되게 많이 해. 정치적 투쟁은 불법이고 네. 월급 올려달라고 하는 게 노조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노조가 하청에 재하청 이렇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 노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법의 굴레에서 쌍차에서만 32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뭘 공감력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저 집회장 나가서 양해동 열사 사모님 만났거든요. 근데 양해동 열사 사모님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건폭, 조폭몰이 해가지고 인간의 존엄을 짓밟아 버렸잖아요. 건설 노동자분을 조폭이라고. 근데 그 어머니 얼굴이 얼마나 안 돼 보이든지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이코패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물 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출근했던 남편이 그냥 무슨 지병으로 돌아가시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을 질러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라는 새끼는 거기에 있어서 한 번쯤 공감력이 생겨야 되잖아. 아프겠다. 이게 없는 거야. 저런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그 건설 노조를 건폭으로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성공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과거의 폐악이 다시 그 생기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인건비를 착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총이 건설 현장에서 그러니까 원청이 각 개별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이렇게 근로계약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지금 그거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문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중간에 브로커가 1,000명씩 2,000명분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대리 지급하는 현상이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저는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지금 미리 자막이 나갔는데 국민의힘이 묘한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산안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법정 기한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원안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기재부 통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예산 심사 시간 끌기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원래는 정부가 예산안을 짜가지고 국회에 던지면 거기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 네. 근데 민주당이 지금 민생 예산 같은 경우는 증액시키고 특수활동비 같은 건 4,000만 원 쪽으로 해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 그러면 민주당 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질질질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야가 협의가 안 되면은 마지막에는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게 원칙이니까 그걸 지금 악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와, 참. 뭐 이런 조건이 다 있어. 이거는 윤석열 스스로가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하는 짓 봐봐요. 안보 공백을 이유로 합참의장 임명했는데 국정원장하고 1, 2차장은 잘라버려요. 말다 행다. 일본한테 사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해놓고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대요. 지금 민생 윤석열이가 이런 게 있어.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기억을 싹 지워버린 새끼들. 국민의힘 하는 짓 보시오. 윤석열 한번 보세요. 국민의 말씀은 늘 옳다며. 그러면 그 예산안 자체가 그 당시에 제가 뭘 주장했었냐면 이미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였지만 국민의힘이 이 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안 다시 짜와야 된다. 그거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생 예산은 그 단적인 예로 경찰 수사 초과 근무 예산이 없어가지고 초과 근무를 못 시키는 거. 국민들은 이거 잘 모릅니다. 지금 나라 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라 망한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가 일어나서 망하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딱 어떤 결정적인 모멘텀, 동기가 있어가지고 그것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건데 진짜로 망해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소리가 딱 들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느 것도 지금 대한민국에 맞지가 않아. 윤석열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심사 관련해서 윤지호기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이 뭐 선거 불복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서민들 예산을 줄이고 정말 서민들 힘들게 하면서 아까 윤석열이가 뭐 공감 능력 없는 사이코패스라고 했지만요. 오히려 노랑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정부 그 노랑봉투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종부세 안 내고 법인세 덜 내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런 정부면은 선거 불복하고 싶죠. 정말로. 어떻게 할까요? 윤석열 지금부터. 탄핵. 아, 나 어처구니없는데 진짜. 뭐 이런 조건이 다 있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예. 서이종님 고맙습니다. 김인호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보유국님. 이제 범죄자들은 아이폰 쓰면서 저녁 6시 범죄 저지르면 잡힐 일이 없겠네요. 나라 꼴 잘 돌아가네요. 김영일님. 푸나성님 작년과 올해도 모든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만 또 떨어졌어요. 이런 님이 씨발. 저 채팅창에 올라온 글이라서 제가 한 욕은 아니고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뭐가 있냐면은 소득이 3%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물가가 6% 올랐습니다. 마이너스네요. 참, 나라 망한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